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미국 연준이 28년 만에 금리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75bp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아무래도 예상했던 부분이니만큼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어제장에서는 보잉과 은행주 같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런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75bp를 올리는 것이 28년 만이죠.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상을 했었던 부분, 그래도 기대치에 충족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나온 뉴욕장입니다. 과연 이게 국내장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얘기해봐야겠죠. 시장에서 많은 참가자들은 일단 오늘 우리 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안도 랠리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FOMC 요약을 살짝 해볼게요. 금리는 75bp 인상 됐고요. 연준의 금리 예측을 보면 올해 말 금리 중앙값이 3월 대비해서 크게 올라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행보로 고강도의 긴축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페드워치 예상 3.75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치이고요. 눈에 띄는 건 2024년도 금리 인하 예측이 점도표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예측 같은 경우는 3월 대비해서 6월 5.2로 올라서면서 올해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었고요. 파월은 100bp 언급을 아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100bp 올릴 겁니까? 100bp 계획은 어떻습니까? 라는 게 나올 때마다 증시는 조금씩 출렁임을 보였는데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100bp의 워딩조차 아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임팩트 있었던 내용은 이거라고 합니다. 넘겨보실게요. 어찌됐건 28년 만에 75bp 인상, 물가 안정을 위한 연준의 의지가 확인됐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5bp 인상 이례적이다. 연준은 경기 침체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 괜찮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FOMC에서 50bp나 75bp 인상을 시사했죠.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일단 시장은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남은 FOMC 일정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7월, 9월, 11월, 12월 4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점도표상 4번의 회의에서 이 정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배분을 어떻게 할까요? 50bp씩 4번을 할 거다.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 나눔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지켜보면서 저희도 추가적인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뉴욕장의 종목들은 자이언트 스텝에도 나름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전기차 쪽이었습니다. 테슬라가 5%,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펑 등의 종목들이 모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주호 측에서 테슬라, 리비안, 니오에 대해 하반기 강세 보일 거야, 매수 의견 이렇게 냈습니다. 그 영향을 조금 받았는데요. 전기차 쪽의 이슈가 우리 장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고요. 애플, 아마존이 넷플릭스를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썰이 돌면서 넷플릭스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나름 광고 쪽 수익들 탄탄할 거야 라는 섹터 분석도 힘을 좀 더해줬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의 목표가를 낮췄으나 그래도 다른 업체 대비 괜찮아라며 투자 의견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플도 2% 올랐고요. 메타, MS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아마존은 비중 확대 의견 나오면서 모처럼 5% 이상 강하게 올랐죠. 정유와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 떨어지고 징벌적 세금 이슈 나오면서 모두 내려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가장 강했던 건 결국엔 전기차였습니다. 미국은 전기차를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센 리서치에서는 전기차 시장 연 40% 고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2차 전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게 2024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2차 전지, 단연 K배터리에 대한 수혜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전기차는 어제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쪽 소식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네요. 어제 전해드린 소식은 이거였고요. 또 추가된 게 이겁니다. 단독 주인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삼성 SDI가 전기차 공동개발 TF 발족했다라는 이야기, 결국엔 또 전기차 쪽, 배터리 쪽에 모멘텀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방금 전 전해드린 미주호의 의견 등이 더해졌습니다. 어제장은 우리 장 전체가 좀 침체됐었죠. 그 가운데 2차 전지 종목들까지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잘 버텼는데 어제는 다 같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LNF까지 살짝 꺾였죠. 시세를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내린 가운데 이 흔들림을 다시 극복하고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참에 좀 투자 의견을 바꿔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시장 개인 투자자들을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빗댔더라고요. 물 타고 물리고 청산당하고.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겪었던 일들이 될 겁니다. 어제도 반대매매 부담 이슈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제 상당히 다른 국가 대비 크게 밀렸던 만큼 선반영이 있었던 거라면 오늘 어느 정도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미국 따라간다고 엄청나게 고강도 긴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되돌림 활용에 대해서 분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오늘 뭐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 겪으면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 등이 궁금했는데 또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계속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빠지는 걸 보다 보니까 벌써 목요일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국내 증시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한 주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급락하니까 국내 증시 월요일에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질 때 국내 같이 빠지고 미국 증시 많이 빠졌을 때 국내 좀 덜 빠지나 싶었는데 미국 증시가 좀 덜 빠지니까 국내가 또 어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제는 또 급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좀 첫 주에 이번 주에 처음으로 빨간불을 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중 누계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어떻게 평행 이론을 맞춰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국내가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 단숨에 2,500선이 붕괴가 됐고 약 1년 7개월 만에 2,44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4,600억 원가량을 던지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조금 올랐던 거에 비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증권가에서도 비관론과 낙관론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별로 하반기의 코스피 밴드 전망 어떻게 내고 있는지 보니까요. 최하단은 2,400포인트, 최상단은 3,0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2,400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변수 속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KB증권 쪽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2,150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조절이 되면서 연말까지는 3,000선을 다시 탈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악재와 기대가 혼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뭐 전쟁이라던가 긴축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환율이 1,29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 일제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또 바닥이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노려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9월 FOMC 전후로 전환이 가능하다 얘기했고요. 메리츠증권 현금 보유하라, 신한금융투자 낙폭 과대 업종을 보자, 신영증권은 우량 종목을 보유하자, NH투자 신규 매수 자제하자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패닉셀이라던가 저가 매수하지 말고 현금을 보유하자, 그리고 종목들은 이런 쪽을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 유망업종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좀 겹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가 되겠고요. 이외에 또 태양광이나 조선, 은행 등등의 종목들, 업종들도 들어있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러면 이 업종 중에서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좀 겹치는 부분들 역시 정리해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사실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게 대형주들이 모두 부진했다 얘기 드렸는데 이런 쪽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었고 여전히 목표 주가를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시장 상황과는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증시 전망 진만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이런 얘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TV 보시면서 이건 나도 말하겠다. 사실 그래서 속 상하죠. 증권가에서는 나름의 고민하고 정답을 내는 거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썩 와닿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이 시장과의 괴리를 말해주는 걸 텐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될지 여부를 한번 파악하면서 가야겠죠. 또 이슈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공부가 필요한 이슈입니다. 텍소노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텍소노미가 무엇일까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말합니다.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친환경 산업으로 텍소노미로 분류가 되면 친환경 관련한 투자 자금을 훨씬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2020년도 6월에는 원전과 천연가스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넣어서 규정안이 확정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안이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 관련해서 이쪽으로 자금 유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밤사이에 또 추가된 소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겨보시죠. EU 의회 상임위에서 원전 천연가스 텍소노미 배제 결의를 냈습니다. 결국엔 7월 초에 EU 본회의에서 이 원전이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부결될 가능성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다면 국내 K-텍소노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을 제외했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정부에서는 8월까지 원전을 포함한 것으로 개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텍소노미에서 제외되게 된다면 영향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 거죠. 자, 그럼 텍소노미에서 제외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유럽에서 결정하는 1333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의 투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되고요. 받기 조금 어렵다라는 게 되고요. 텍소노미에서 제외된다면 자금 조달 시에 채권 이율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원전 쪽에 불확실성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 일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시간 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누리호 이슈가 또 부각이 됐더라고요.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에도 그게 크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누리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37만여 개 부품 중에서 정말 단 하나 센서 이상으로 2차 발사가 중단이 됐고요. 네. 조립동으로 옮겨져서 재점검을 하고 발사 일자를 다시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제 관련주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컸는데 이들 종목들 오늘 정규장에서 어떤 흐름을 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또 기대감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수일 텐데 오늘 조금 패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요즘에 무상증자 할 거야, 뭐 할 수 있어 이런 기대만 나오면 급등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조광 ILI가 또 무증 관련 이슈 등장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앞서서 나왔던 무증 이슈들 종목은 공구음원 무증으로 인해서 공구음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연일 급등 확인이 됩니다. 조선선제도 어제 기대감이 있다. 무증 기대감 속에 15% 시간 외에서도 강한 흐름 확인이 됐죠. 다만
이런 종목 너무 무섭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이슈 속에 급등을 거듭했던 종목들 중에서 또 급락 흐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주의사항들 얘기 나눠볼 거고요. 또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확인이 됐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인식 시스템 반도체 업체라고 합니다. 넥스트칩이 오늘 수요 예측에 돌입하게 되는데 NCN으로부터 물적 분할해서 나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나 뭐 좋은 결과가 있다면 NCN의 흐름이 좀 변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이슈들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금부터 세세하게 전략 챙겨보시죠. 함께 갑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이번 주 시장에서 계속 기다렸던 이슈를 보내고 일단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진만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아마 못 주무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뉴욕에서는 시장의 예상치 좀 맞췄습니다. 75bp 인상 나오고 안도랠리 보여줬는데 오늘 장 저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해요. 네, 사실 50bp가 나왔으면 오히려 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네. 컸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사실 코웨거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웨거면 코걸이, 기회면 기걸이죠. 50bp인데 이전에 있었던 이제 50bp 계속 올리겠다는 연준의 의사를 이어갔었다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빠질 수도 있었고요. 75bp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굉장히 있는 결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전에 50bp 올린다고 했는데 75bp 올린다고 하면은 연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말을 믿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런 유심의 눈초리도 일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원인 자체가 내부적 환경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이 좀 있죠. 정유 쪽도 그렇고 전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빠르게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런 75bp가 사실상 적극적인 대처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국내 증시도 어제 반영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어제는 이제 빅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100bp가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강하게 회복은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이 깊었으면 이제 반등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7자를 앞에 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일단은 일부 보이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제 정말로 야수 입장에서는 어제 일부 베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과연 오늘 시초에 매수도 해도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반등이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초가 고가일 가능성도 굉장히 존재를 하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75bp가 오히려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해 보셨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75bp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거나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자체의 레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은 주겠지만 이게 2, 3일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제 베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 굉장히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업을 보고서 내가 이 기업을 원래 사고 싶었는데 이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서 싸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아는 기업들의 저점 매수가 가능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내가 알던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떤 종목들이 공략이 될지는 이따 진만 스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저는 사실 일단 오늘
상승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런 한국은행의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껴간다면 이걸 탈출 기회로 써야 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모아가는 종목은 뭐 계속해서 뭐 시장 변동 이용해서 모아가는 걸로 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되더라고요. 네, 일단 현금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제 주식으로 모든 비중을 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가 됐든 현금 확보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하나 지금에 와서 현금 확보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다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이 적어도 한 20%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해두셔야지 급락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베팅하신 분들도 현금 여력이 일부 있으셨던 분들만 베팅하셨던 그 부분도 있고요. 현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작정 지금 지수 레벨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확보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현금 확보는 지수가 올랐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부 아예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께서는 일부 이제 오늘 내일해서 보합권에 혹은 이제 약간 수익권에 오른 종목들은 일부 현금 확보를 통하도 이제 일부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 100%의 비중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소통하는 분들이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다면서요. 현금 들고 있는데 뭐 사야 되냐고 어제. 네. 와. 지금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위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닉네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제도 굉장히 현금이 있는데 뭘 사야 되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무상증자 이슈 다뤘죠. 무상증자 따라가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저라면은 그래도 무작정 주식을 다 사는 것보다는 그 조금이나마 비중을 남겨놔야지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 내에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남겨두시는 게 그래도 좀 이제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매도도 아니고 완전한 보유도 아닙니다. 지금 끌고 갈 건 끌고 가더라도 반등 시 이익 챙겨놓을 건 챙겨서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섹터별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나눠보죠. 전기차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끌고 갈 수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 기대 나오고 스토리 살아있고 하니까 잘 버텼거든요. 어제장에서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전기차 지금 어느 쪽으로 압축할까요? 전기차는 무조건 지금 이제 대장주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게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밸류 부담이 조금 적었던 기업들 위주로 지금 수급 자체가 몰리는 것 같고요. 저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도 잘 나가다가 장 막판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대장주들이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만큼 뭐 50%, 40% 이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눌림에 잘 잡으면 10% 정도의 수익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상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반등을 줄 때 가장 빠르게 주는 종목들은 의외로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대장주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요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눌림목에서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에 또 전해익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뭐 후성이라든지 첨보, 엔캠 이런 기업들 많이 빠졌는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내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계속 잡겠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이나 LNF, 코스모 신소재 세 종목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저점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면은 첨보, 후성, 이제 엔캠 이런 세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 종목을 사서 뭐 10% 정도 수익에 또 이익 챙기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아가요? 저라면은 10% 정도의 수익으로 전 만족을 하고 이제 시장 자체가 무조건 우상향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건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줄 때는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줄 때는 챙겨갈 수 있는 전략, 2차 전지도 해당 사항 들어가고요. 어느 쪽으로 챙겨가실지, 대장주 세 종목 쪽으로 갈지 아니면 많이 빠져있는 쪽에서 선택을 해보실지에 따라 말씀 주신 종목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전주 이 이슈가 뭐 시장에서 화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궁금해서 이걸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텍소노미 배제 가능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전이 친환경이 아니야? 라는 인식? 이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 기사 안에서 사실 굉장히 뜯어보면 딱 이제 종목 이제 줄에 코멘트가 있는데 핵 폐기물 관련돼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자손들한테 물려주기에는 좀 부담이 간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전부터 텍소노미에 들어가려면은
핵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이제 텍소노미 안에 포함이 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 그죠. 부분들이 그거 진만 네. 쌤이 계속 얘기하시면서 핵 폐기물 처리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우진이나 그 우진이나 응. 오르비텍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원전의 마지막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원전은 미완의 기술이고 특히 SMR 관련해서도 2030년 정도까지는 아직 기술 개발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의외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세를 받으려면 이전에 나왔던 뭐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우진이나 오르비텍 같은 조금 핵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돌아서 이제 마지막에는 또 현대건설이나 이제 플랜트 사업자들이 수급을 받겠지만 가벼운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실 거면은 저라면 지금의 원전 대장주들을 역할을 하실 종목들은 이제 우진이나 오르비텍 같은 폐기물 관련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만 스픽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이 이제 질문을 받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소통방에서 좀 질문이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진만 스픽으로 옮겨주신 것 같은데요. 가뭄 같은 수급에도 매수세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이 말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거 어떤 겁니까? 네, 이 징글징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징글징글한 매도세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은 사실상 시장이 턴할 때 가장 빠르게 오를 수 네. 있는 종목들 중에 몇 가지가 있고요. 이제 SKC와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골프존 세 종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SKC 다들 아시겠죠? 최근에 뭐 필름 매각 관련주들로 이제 조금 이제 이슈몰이가 됐는데 워낙 동박 쪽도 이제 이전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성장만큼 시세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박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아직 시세 분출을 덜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차 전지 연장선에서 이제 동박 관련주인 SKC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수급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이루어진 종목들은 생각보다 반등 때 고점을 향해서 가장 빠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SKC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가뭄과 같은 이제 수급 공백 사이에서 지수가 밀렸지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몇 번 다뤄보긴 했지만 이제 이런 실적과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제시를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프존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또 골프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리오프닝의 실수해주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다 제끼고서 골프존이 실제로 이제 스크린 사업자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 어제 혹은 오늘에 이어서 어떤 종목들이 사야 되냐고 질문이 왔었을 때는 이 세 종목 정도로 대답을 드리면은 이제 좋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말씀 주시니까 네. 그 세 종목을 더 여유 있게 바라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가나 안 가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봤는데요. 가나 안 가나에서 일단 누리호. 우씨,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하락이 조금 크게 나왔는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요? 저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발사하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발사하고 이슈가 났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심했을 것 같았었는데 발사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좀 발견을 했다는 거는 뭐 이제 정말 무의미하게 기다리자가 아니라 이제 재료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구경만 하셨던 분들 누리호 이슈로 인해서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셨는데 너무 비싸서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초가가 저가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사실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전략을 짜셔서 시초가 공략도 이제 가장 하락폭이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저는 누리호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잘 돼야지 한국의 위상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구간도 있고요. 정말로 발사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긴 게 다행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살아있기 네. 때문에 이거 해결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사대에 다시 선다라는 거잖아요, 진만 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장 뭐 큰 폭으로 흔들림을 보인다면 오히려 노려봤던 사람들이라면 좀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렇죠. 네. 대단한 전략이네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압축해야 돼요?
사실 저라면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말랐기 때문에 가장 하락폭이 심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제노코 같이 조금 성장성이 보였던 기업들은 이제 이런 하락세의 일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탑픽을 물어본다면 제노코 쪽을 한번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도 점검을 해볼게요. 저희도 이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도 네. 다 이렇게 첩보를 심어 놓습니다. 최근에 이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거 투자 무섭잖아요. 네, 어떻게 했어요? 사실 눈치 싸움, 정말 눈치 싸움이고, 이제 절벽의 벼랑 끝이 확실한데 어디까지 해서 멈출지가 이제 그런 주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뒤를 보진 않고 이제 앞만 보고 이제 절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서운데요? 무섭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이제 사실상 무상증자가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닙니다. 그만큼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뷰마다 오히려 재료 소멸로 빠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무상증자 이전에 갖고 계셔서 시세를 받았던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매도 사인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류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적당히 줄 때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자면은 절벽이 끝인데 절벽이 나오기 전에 누가 더 탈지 눈치 싸움입니다. 로터스도 이제 상한가 6번을 갔는데 결국에는 그 이전의 주가의 절반 정도 다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 것처럼 눈치 보기 싸움이지만 거기에 한해서 승자가 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시면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로 좀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만 쌤은 욕심 덜 부리셔서 적당히 챙기셨어요. 저는 3연상 때 나왔습니다. 아, 3연상. 네, 대단하시네요. 일단 주의 이야기를 얘기 주셨고 누리호 쪽에서는 그래도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까지 얘기 주셨습니다. 다양한 섹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밤새고 오셔서 전략 나눠주셨으니까 이제 보내드릴게요. 진만 쌤 고생하셨습니다.